이 영상은 잡담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이죠. 우먼인 케빈 10 이거를 축약해서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곧 있으면 10월 10일 날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이 영상화돼서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소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좀 추가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 진짜 잡담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라서 스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제가 사람 이름 잘 몰라서 띄워놨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배우들 이름 같은 거 띄워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고를 할 텐데, 우선 영상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소설의 배경이 일단 배가 항구가 출발하는 곳이 런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날씨가 우중충하고 하니까 뭐 런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로라호가 띄워져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보트에 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오로라호라고 했는데 이 작중에서는 오로라 보리알리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방도 저는 그냥 뭐 8호실, 뭐 9호실 이렇게 했는데, 작중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북유럽에 관련된 어떤 명칭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생략을 했고, 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서는 배가 꽤 크네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뿌띠꾸 크루즈라고 해서 전체 수용 인원이 뭐 승객이랑 승무원이랑 뭐 직원들 다 포함해가지고 20명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한 10명 정도 되면은 나머지 승무원들도 10명 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죠. 그런 배고, 작중에서 보면은 보통 뭐 선실이 1호, 2호, 3호 돼 있으면 쭉 옆으로 붙어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뭐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에서는 앞에 부분에는 4개의 방이 있고 뒤에 6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 구조가 다 똑같진 않고, 어떤 방은 객실 안에 방이 뭐 3개씩 뭐 있는 구조도 있고, 화장실이랑 욕조가 뭐 따로따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막 형태가 좀 다르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4곳은 뭐 스위트룸 포함인 거죠. 그 투자자들, 리처드의 지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앞에 묵고, 뒤에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초대한 사람들이 묵는다는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되고, 일단 여기 보트를 타고 이제 승선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로라겠죠. 로라인데 배우 이름이 키나 나이틀리. 제가 이분을 진짜 익숙한 배우인데 어디서 출연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분 그거구나. 캐리비안의 해적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 친구 있잖아요. 머리를 염색한 친구, 선글라스 낀 친구는 아무래도 벤이 아닌가 싶어요. 벤이 아닌가 싶은데, 설정상으로 보면은 그 로라가 그 배 타고 나서 이 식사 자리에서 누가 왔지 하면서 둘러보다가 벤을 마주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승선할 때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선착장에서 같이 뭐 짝을 지어서 태웠을 수도 있는데 설정이 살짝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전 남자친구라는 설정에서 직장 후배로 바뀌지 않았나, 지금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라 블랙록. 로라 블랙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선글라스 낀 여성은 티나 웨스트라는 캐릭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요약할 때는 이 캐릭터에 대한 언급을 조금 생략을 많이 했어요. 생략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인공의 전 상사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니던 그 잡지사에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나와. 그러니까 뭐 서로 막 뭐
언쟁을 벌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 여자 좀 재수 없어. 뭐 약간 이런 식의 틱틱대는 사이다 뭐 그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리처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권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소설에서는 이게 로라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소설에서는 리처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다고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 좀 바뀐 것 같죠? 그리고 이 리처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저는 피어스 브로스넌인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그분이야. 그 가이 피스너, 그 메멘토 주인공, 그리고 타임머신이란 영화에서도 주인공이었죠. 그분이고, 근데 옆에 없어. 부인이 없어. 앤이 없어. 그렇잖아요. 앤이랑 부부잖아. 리처드랑. 앤이 없죠. 이 부분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금발머리 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분이죠. 그 클로이 옌센이 아닌가 싶어요. 클로이 옌센.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릭터가 상당히 비중이 커졌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소설에서는 이 클로이가 그냥 금발머리 모델 출신의 금발머리 미인 이렇게만 언급되고 그 뒤로는 없어요. 그냥 남편이랑 부인이 서로 사이가 좋다 뭐 이 정도만 언급이 되고 없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비중이 커졌지 않나 싶고, 이름이 해나 웨딩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 Thank you. Laura here's an award-winning journalist.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라는 상까지 받은 기자다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고 있는 잡지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냥 편집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맞나 하면서 회의를 좀 느끼는 인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배에 올라타게 된 건데, 그 배에 올라타게 된 과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정도면은 이제 이런 취재도 맡을 수 있겠다.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자기 상관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돼서 대신 가게 된 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을 받은 기자다라고 나오니까 약간 좀 캐릭터도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은 기자라는 게 뭐겠어요? 좀 직급이 높은 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벤이라고 말했던 캐릭터가 부하 직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성이 한 명 있고 여기도 한 명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한 명은 알렉산더 벨홈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행 기자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아처라고 해가지고 익스트림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뭐 둘 중에 누구든 간에 상관없는데 수염을 많이 기른 사람이 익스트림 전문가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걸 추측이라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 여성분이 아마도 커밀라라는 캐릭터이지 않나 싶은데 소설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자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포실도 안내해주고, 직접 하진 않아. 다른 직원들 시켜서 안내해주고 하면서 뭐 관리를 하는데 비중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예고편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커밀라이지 않나 싶고. It's an unusual approach to charity. 3 days on a luxury yacht. 그리고 여기서는 호와요트에서 보내는 사흘이라고 돼 있는데 소설에서는 일주일 코스거든요. 근데 아시죠? 아시죠? 이게 이틀 정도만 막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쑥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이제 축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선 활동치고는 특이하긴 하죠. 자선 활동이라는 말이 중요해. 왜냐면 그 스포가 있다 했잖아요. 리차드가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병든 아내도 케어하는 사람이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자선 활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An unusual approach to charity. 3 days on a luxury yacht. Laura here's going to be spying. 로라가 우리를 감시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로라가 왜 감시를 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배에서 무엇인가 있는데 로라가 그 부분에서 뭐 체크를 하는 인물로 설정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예, 추측입니다. The world awaits with bated breath. 그리고 전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린다. 뭐지? 신약 개발 뭐 이런 건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라가 이제 드레스로 갈아입고 이게 배 이제 식당 쪽으로 올라오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이 대타로 왔다 했잖아요. 상관 대신에. 그래서 상관이 야, 너 그 요트 탈 때 꼭 드레스를 6벌 준비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갈아입으라는 거죠, 드레스를. 근데 여유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3벌만 빌렸다고 나옵니다, 드레스를. 그러니까 3벌 이렇게 월화수 있고 또 나머지 뭐 목금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시죠? 그 이후에 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드레스를 갈아입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명씩 보면은 벤, 그리고 티나,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 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남성이 라스랑 클로이 부부고 이분이 그거죠. 리처드. 그리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알렉산더 아니면은 아처. 알렉산더 아니면 아처가 되고 여기에 약간 좀 머리숱이 없으신 분이 여분이 누구냐면 오원 하이트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추격한 영상 보면은 오원 화이트라는 캐릭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캐릭터 채로 그냥 잘라냈어.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 캐릭터는 그냥 자체로 그냥 넘겼거든요. 왜냐면 그 소설 중반까지 거의 언급이 없다가 후반부에 뭔가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그때 그냥 넣기가 좀 그래서 그냥 잘라냈는데 이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보면은 리처드 옆에 그 클로이가 있잖아요. 클로이가 있는데 소설에 보면 이렇게 나와. 리처드가 누구지?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금발 여성이 아내인 예니야? 하니까 아니 저분은 클로이야. 라스의 아내야. 라고 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 예니 없어. 그렇잖아요. 예니 없어. 리처드의 아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에 방금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뭔가 깡 하면서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이 주인공이 로라가 뭐지? 하면서 딱 일어서잖아요. 그리고는 물소리가 나와서 밖으로 내다본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로라가 술에 의존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라라는 캐릭터는 좀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고. 이게 지금도 상황도 보면은 자다 깬 모습도 아니야. 그리고 소설에서는 로라가 뭐 싸우는 소리라든지 투닥거리는 소리 뭐 이런 거를 들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심장에 꽂은 것처럼 갑자기 잠에서 깼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뭐 환청이든지 환각이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었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냥 물소리만 들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물소리라든지 그 전에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듣거든요.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한데 베란다에 나와서 바닥을 딱 이렇게 파도를 보니까 남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차이죠. 물속에 빠지는 여자 손을 본 게 아니고 보면은 트렁크 팬티를 입은 남성이 물에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소설과 영화의 큰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Someone's got to open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한 다음에 막 비상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직원들이 막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언급을 드리자면 소설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시포실의 여성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있는지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직원들을 직접 가서 뭐 얼굴을 보고는 뭐 이런 여자 봤어요? 당신 그때 언제 있었어요? 막 물어봐요. 로라가 계속 물어보고 다녀요. 그때 직원들이 사는 숙소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엄청 호화로운 곳에 살지만 그 승무원들은 좀 낮은 직급의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2층, 3층으로 돼 있는 침대에서 비좁게 생활한다고 나와요. 예,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리처드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당신 일 뭐 계속하고 싶어? 잘리기 싫으면은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이. 그리고 밤에 막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비상이 울리는데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그 닐손이 어이 그만하시죠.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서 그냥 잘려요. 예, 잘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장면은 없습니다. Who did you see? It's the woman next door, the woman from the cabin. She said it was from cabin 10.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시포실 손님 하면서 이렇게 리처드가 막 자다 깨서 나오고 이 커밀라가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옆에 보면은 닐손도 서 있고,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쉬쉬, 그냥 그런 거 없는데 아유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예. Yes, sir, that's what's so unusual. I was backing in, I There turned was around. never a guest staying in here, Miss Blackie. Everyone's accounted for. 그리고 이 장면 보면은 이게 좀 달라진 장면이지 않나 싶은데, 소설에서는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뭐 얼굴을 확인하고. 근데 뭐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쭉 세워놓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본 사람 우리 뭐 승무원 중에 있는지 한번 얼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게 딱 쭉 세워놓고 뭐 확인하는 장면이지 않나 싶고, 봐도 승무원들 직원들이 20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꽤 많이 커졌다 이런 거죠. You were convinced what you saw was real? It was real. 그리고 이 장면도 보면은 리처드가 안 믿어요.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소설이랑. 이게 왜 그러냐면 소설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줘 이런 요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막 사람들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왜 내 말 안 믿어줘? 억울해!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영화에서는 리처드도 안 믿어줘. 이게 뭐 주인공이 진짜였다 어쨌다 하는데 리처드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당신 말을 믿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You are a bit of a downer, low. 그리고 뭐 민폐예요 하는 티나 좀 이게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이런 캐릭터 성격 잠시 나오고. Kind of toxic. 그리고 방금 보면은 이 자기 객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등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으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는데 다른 사람 객실을 뒤져보거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소설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자기 뒤에 없었는데 승무원이 나타났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비밀 문 같은 게 있는가 보다. 직원들끼리만 오고 가는 통로,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범인이 저 통로를 이용해서 시신을 어떻게 옮겼든지 뭐 오고 가면서 사람들 눈에 안 띄었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와. 저기 저런 비밀 통로가 있었네?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 통로를 어떻게 이용했다고 하는 장면은 언급은 잘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건 뭐 말이 나온 김에 얘기 드리자면 도중에
그 익스트림 전문가죠. 아처가 등 뒤에서 호신술이라면서 막 팔을 꺾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주인공이 나중에 위기에 처하면 저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탈출하겠구나. 안 나와. 그래서 뭐야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네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베란다 옆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 칸막이 같은 게 있죠. 유리 칸막이 같은 게 있고, 보면은 이렇게 휴대폰을 쓰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게 보면은 스스로 막 자기 셀카 찍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플렉스 하는 거 찍고 막 이런 이해해. 이렇게 찍잖아. 근데 소설에서는 보면은 휴대전화가 계속 안 터진다는 언급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휴대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터지네? 문제가 있나? 배에 문제가 있나? 하는 게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 언급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떤 장면일까 제가 좀 의아했는데, 보시면은 손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뭐 닦고 있잖아. 머리 이렇게 싹 닦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은 유리창을 이렇게 닦는 느낌이 아니고, 칸막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칸막이, 베란다 옆에 칸막이에 핏자국이 있었는데 핏자국이 어디 갔지 하면서 닦는 게 아닌가 싶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벤이 물속에 시체가 없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예전 남자친구라면은 존댓말을 안 쓰지 않나? 이게 남자친구라면은 물속에 없었어요가 아직 왜 존댓말을 써? 이게 좀 이렇게 뭐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이도 좀 이 키나 나이틀리보다 좀 어리지 않나 싶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작중에서는 벤이 도와줘요. 약간 좀 페이크 범인이잖아요. 처음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알고 보니 저놈이 범인이었네 했는데 아니었다, 뭐 이런 페이크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었어 하는 캐릭터로 바뀌어. 예. 그러니까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좀 많이 바뀐다. 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까 클로이라는 여성분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했잖아. 이 약간 좀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표정 짓고 있고, 옆에 남편 있고 라스 있고. I am not imagining this. 근데 이게 중요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예고편 보면서 예니 없어요. 왜 예니 없지? 했잖아. 여기 예니 등장을 해. 갑자기 등장을 해.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날이 그럼 첫째 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째 날 이제 배가 나가면서 막 이 불꽃놀이 터트리면서 뭐 즐거운 한때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그때는 예니 등장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10호실의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떨어져 죽은 게 10호실의 여잔가? 이렇게 좀 몰고 가는 이야기 구조였는데, 아예 영화에서는 떨어져 죽은 게 10호실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 여자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차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 틀이 같이 간다면 이 둘은 공모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 다 했나? 결말을 말해버렸네. Listen to yourself. 근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마, 너 민폐야, 너 그런 거 없었어, 그 여자 없었어, 이렇게 막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사실 소설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닐손만 그런 얘기해. 닐손 혼자서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하지, 다른 승객들은 사실 10호실 여자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지? 저 여자 왜 저러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뭐야, 저 여자 네덜란드의 어느 항구에서 내려가지고는 실종됐다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요소는 이제 영화적인 요소인 거죠. 이렇게 막 추락하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리고 보면은 어떤 흰 옷을 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예, 바닥에 있는 어느 창고 같은 데다가 함정을 파서 떨어뜨린 다음에 위에서 닫아버리는 장면이죠. 소설에서는 작은 창고 같은 선실이었는데 너무 이야기가 여기서 갇혀서 막 힘들어 뭐 너무 배고파 힘들어 어떡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루즈하다 생각해서 좀 짧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금방 어떻게 탈출을 하겠죠. Watch out.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저씨, 아까 살짝 말했는데 오원 하이트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추격하면서 이 아저씨는 통째로 날렸다 했잖아요. 날렸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후반부에 잠시 이렇게 막 다른 투자자들이랑 리처드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워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 오원 하이트 이 아저씨도 투자자 중 한 명인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포실에 그 묵을 사람은 내 동료였다. 내 뭐 투자자 동료인데 집에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 강도가 여권을 가져가서 못 오게 됐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야? 주인공도 초반에 강도를 당했는데 시포실 살던 사람도 강도를 당했다고? 그러면 리처드가 어떻게 짜가지고 95시포를 비우려고 일부러 강도를 보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소설에 보면은 뭐 대충 1에 1에서 죽인 것 같아. 1에 1에서 죽은 것 같아. 어떻게 했어. 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죽이고 뭐 얘를 언제 어디서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 주인공 입장에서 전해주는 이야기, 캐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예.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Why would you be targeted? To kill me. To silence me. 그리고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누가 왜 너한테 왜 그런 짓을 왜 이렇게 계속 반문을 하잖아요. 소설에서는 이런 거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고편을 훑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느 정도 각색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야기적으로 간결하게 풀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되면 재밌게 봐야 되겠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